그냥 이제 썰 좀 풀어주세요. BMW를 매입했는데 내가 끄는 이유. BMW를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데 얘기해 주셔도 작년 3월경에 이 차를 어느 특정 사이트를 보고 사온 거예요. 사왔는데 나도 여태까지 이제 중고차를 오래 쓰니까 BMW 5 시리즈를 많이 사봤으니까 엔진 소리도 괜찮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상태가 신조차였고 키로수는 많아도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김포에서 가지고 온 거야. 한 40km 정도로 주행해서 매매단지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린 갖고 오면 보통 상품화를 시키니까 광택집에 이제 차를 맡겼지. 차를 맡겨서 뭐 그냥 언제 나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갈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출장 배터리 불러서 이제 배터리 교환한 거야. 교환을 했는데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카센터를 레카를 불렀어. 근데 그냥 뭐 큰 문제일까 뭐 그렇게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카센터에서 하는 소리가 타임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엔진이 나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잘못됐네요. 거기서 이제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을 했지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전차주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BMW 바바리안 그쪽에서만 AS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제 인천점으로 레카를 또 끌고 이동을 시켰지.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신차 출고된 이후로부터 엔진오일 교환한 이력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매입했을 당시 이제 키로수가 22만이니까 그걸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어. 근데 그래도 신차부터 한 분이 계속 운행했던 차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준비해 보니까 2회 정도가 빠진 거야. 그게 어떻게 다 빠졌냐면은 BMW 이런 센터에서 다 하셨는데 사설 업체에서 이제 맡기신 거지. 엔진 오일 전문 업체에서 맡기셨는데 그 업체가 망한 거지. 망했는데 뭐 어떻게? 아니 카센터가 망했다고. 그렇지. 오일 업체가 망해가지고 교환한 이력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그 사정을 이제 말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전차주분이 이제 연락을 안 받으시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 혼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3월 달에 입고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10월 달에 수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가 내가 BM에서는 나한테 이거를 1,400이라는 견적을 내줬어. 근데 내가 이 차 팔아가지고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남기려고 한 건데 1,000얼마를 주고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억울한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를 협상을 했지. 이제 지점장님도 만났고 부지점장님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좀 넋두리를 들어주셔가지고 4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됐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좀 아쉽긴 하지. 그 이유가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콜 대상인 차량인데 타이밍 벨트 텐셔너라는 그 부품이 있어.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 체인을,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 리콜을 받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사기 전에 진짜 몇천 킬로 타기 전에 BMW 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 그 점검받은 이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 그때 확인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점검할 때 확인하는 품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하여튼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수리를 하고 나니까 뭔가 그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내가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탄 거지. 지금 내가 운행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가 이제 된 거 같은데 참 탈 때마다 일단 살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이게 뭐가 언제 하나 크게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그러면은 전차주분한테 매입을 했었을 때 얼마에 그때-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900인가 주고 샀어. 1,900으로 주고 사서 아. 왔는데 엔진 갈아야 돼서 1,400짜리. 그렇지. 1,900짜리로 1,400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엄연하게 FM대로 따지면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넘는 차. 여러분 3천만 원이 넘는 차입니다. 2010년식 520D. 가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막 BMW 굴라고 한참 이슈됐던 딱 그 시기 아니에요? 아니 그 시기는 아니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BMW 화재가 시작이 된 거지. 매스컴을 안 타길 바랬어 사실.
왜냐면 내 차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매스컴에서 이제 난리가 났지. 불과 1년 만에 지금 시세가 팔리는 시세로 비교하면 한 7, 800 정도가 이제 깎인 거지. 진짜 시세가. 많이 깎였네. 3천만 원짜리 차가 이제 깎인 게 아니라 2천만 원짜리 차가 7, 800만 원이 깎인 거면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지. 그럼 지금 한 1300 시세가 한 1,300 정도 하는 것 같아. 좀 급매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게 거의 뭐 한 15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정신적 피해보다 더 많지.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썰이고 그래도 뭐 BMW 외제차를 타는데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내가 너무 싫은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이라는 건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일단 내장재 같은 게 상태가 좋아. 이게 2010년식이니까 거의 9년 정도가 돼가는 단계인데, 이런 팔받침대에서 국산차는 원래 잡음이 좀 많거든. 이렇게 팔이랑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많이 나는데 기대면 그런 건 확실히 없고, 이 내장재나 뭐 이런 거는 진짜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8단 미션으로 나온 차들이 많잖아, 국내 차들은.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 미션 201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8단 미션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고 연비도 좋고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요? 일단은 내가 지금 산 시작부터 이게 모두 다 단점이지, 나한테는 사실. 근데 뭐 단점을 찾자면 일단 뒷좌석이 좀 생각보다 너무 좁아. 내가 좀 넉넉하게 앉고 나서 이제 뒷좌석에 이제 사람이 탄다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나오는 그랜저 H랑 뒷좌석의 차이가 너무 협소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뭐 오늘도 우리가 찍었잖아. 오늘도 봤잖아. 불이 났잖아. 내가 이거 타고 지나가는데 불이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불안하잖아. 일단 뭐 하나 고장 날까 봐 굉장히 불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모품 교환 주기가 와서 소모품을 교환하더라도 브레이크 패드만 갈아도 뭐 국산차 10만 원이면 갈게. 이게 한 3-40 하니까. 그러니까 불 날까 봐도 불안한데 고장 날까 봐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엔진만 새 거니까. 엔진을 갈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엔진을 한번 간 차는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엔진이 교환이 됐으니까 좀 뭔가 찜찜할 수는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23만이면 어쨌든 간에 많이 주행을 한 거잖아.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새 심장이 들어갔어. 근데 그게 불안한 건 아니거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그렇지. 새 엔진이 훨씬 좋은 거야.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그럼 새 차네, 새 차. 새 차는 아니지. 일단 하체나 미션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 양심은 있지. 새 차는 아니지. 뭐 하나 고장 나면 일단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점이 가장 크네요. 단점.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만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기본 몇백이니까 정품으로 갈면 나는 이런 차는 별로 안 타고 싶거든 사실. 불안하잖아. 그럼 팀장님, 이런 식의 이제 수입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사셨으면 좋겠고 안 사셨으면 좋겠고, 나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사시는 분들이 보통 차값이 한 1,300, 1,500이면 괜찮으니까, 차값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좀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월 그 수리비 같은 걸 좀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차라리 그럴 거면 신차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중고차 딜러지만 신차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도 타시겠다라고 하면은 많이 알아보고 가야 된다고 봐. 첫 번째로는 가격이겠지. 가격은 잘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잘 모르시겠다 하면 우리한테 전화 주셔도, 우리한테 안 사시더라도 시세를 안내는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호회 같은 그 해당 차주들이 다 모여있는 공간이니까 단점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되거든. 카페 이런 데. 그렇지. 그런 거를 좀 미리 단점을 파악해서 마음에 드는 차를 선정을 했으면 그런 단점을 무조건 잘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데, 제조사 센터에 입고를 시킨 다음에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정식 센터에 입고를 시킨 다음에 차를 확인할 때도 그 점검자들한테만 의존을 하면 안 돼. 그 해당 차량마다 이제 단점이 다 다른데 그 단점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사야 돼. 점검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 수가 있는 거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센터에 입고를 시켜서 확인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매 상사를 통해서 사는 거면은 계약서 쓰는欄에 어쨌든 간에 특약사항이 있잖아, 하단에.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특약사항 이런 거에 적게도 해줘요? 아, 당연히 해주지. 딜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끌고 나가자마자 뭐 고장 났는데 그러면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특약사항. 보통 이제 도의적인 부분인데 해주긴 해줘야겠지. 근데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딜러들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도 많겠지. 그러면은 뭐 딜러가 특약 뭐 그런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특약사항에 그 소비자분이 원하는 내용을 기입을 안 해주겠다? 응. 그럼 당연히 사시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사면 안 되지. 아 그럼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 어디서 사요? 우리한테 연락 주시고 같은 차 사시면 되지. 우리는 환불 가능한 중고차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